결정일까? 그죠? 궁금하죠? 자, 바로 롤즈가 어느 한쪽의 손도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자, 롤즈가 내놓은 해결책은 수능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케이크 하나가 이렇게 정의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존 롤즈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존 롤즈가 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케이크 정의론이라고 했죠. 존 롤즈 케이크론. 자, 케이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케이크가. 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를 어떻게 그리나? 하얀 크림으로 이렇게. 자, 이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좀 넣을까요? 이렇게. 여기도 뭐 등등 있고. 자, 어떻게 괜찮아요? 모자인가? 자, 이런 케이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케이크에서, 자, 그러면 이 케이크를 이제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요. 세 사람이. 자, 근데 누구나 이거 좀 많이 먹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잘라야지, 나눠야지 정의롭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자, 롤즈가 생각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요걸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뭐냐? 무지베일을 씌우는 겁니다. 자, 무지베일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무지베일. 여러분, 베일은 아시죠? 베일. 여러분, 그 결혼할 때 그 면사포 쓰는 거 일종의 베일이죠. 베일은 특정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자, 가릴 것은 가리고, 그죠? 보일 것은 보이죠. 베일을 쓰고 봐도 바깥 세상이 다 보이죠. 그죠? 자, 이 존 롤즈의 무지 베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보입니다. 다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베일만 썼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내가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자기 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케이크의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이 무지베일을 어떻게 씌우느냐? 누구한테 씌우느냐? 보통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한테 씌우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명이에요, 세 명인데 한 사람이 잘라요. 셋이 같이 자르기보다는 한 사람 잘라요. 자, 롤즈는 자유주의자라고 그랬죠. 이걸 자르는 사람한테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너 마음대로 잘라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자르고 두 사람은 요것만 주고 자기 이거 먹을. 자, 이렇게 마음대로 잘라야 자를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신이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려고 막 칼을 갖다 들려야 되는데, 잠깐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 이 베일을 쓰세요 하면서 무지 베일을 탁 씌우죠. 무지 베일을 쓰는 순간, 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 맨 처음 가져갈 사람인지 아니면은 맨 나중에 가져갈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자르겠어요? 만약 여러분한테 무지비를 씌우면 똑같이 자르겠죠. 똑같이.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죠? 아주 그 사람은 만약 그 욕심꾸러기,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아주 그냥 자로 재가면서 자르겠죠. 저는 이렇게 잘랐지만, 그죠? 자, 롤즈의 케이크 정의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도대체 세상에 이런 도깨비 감투 같은 이런 그 무지베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롤즈는 그런 도깨비 감투 같은 이 무지베일, 이거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은 자, 누가 잘라도 좋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잘라도 좋다. 무한한 자유를 준다. 단 자르고 나서 세 사람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내가 만약 자르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자, 어떻게 잘라야 할까 딱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자르고 나면 내가 가위바위보 이길지 질지 모르죠. 이기면은 제일 먼저 가져가겠지만 만약 진다라면 제일 나중에 가져가야 되는데 자, 그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경우를 생각하면은 내가 한치라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잘라야 되겠어요? 똑같이 잘라야 되겠죠. 바로 이게, 그죠? 바로 이게 롤즈가 생각해낸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케이크 정의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김광석이 노래한 그녀는 정의롭지 못한 사랑의 규칙 때문에 그죠? 울면서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울면서 떠나가게 하지 않을 행복한 사랑을 위한 정의의 비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그녀가 처음으로 자, 롤즈의 케이크 정의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비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롤즈의 이 케이크 정의론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롤즈의 케이크 정의론의 비결은 이것이 정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정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절차를 줘서 그 절차를 따르면 스스로 정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죠. 아까 그 절차란 게 뭐예요? 정의를 찾을 수밖에. 정의란 게 뭐예요? 똑같이 자르는 게 정의라면, 그렇죠? 이걸 따를 수밖에 없대 하는 절차가 뭡니까? 자를 때는 마음대로 잘라라. 단 가져갈 때는 가위바위보 순서대로. 그래요. 자,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을 절차적 정의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롤즈가 선택한 무지 베일이라는 이 외부의 절차는 바로 자신의 처지를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와 바꿔 생각하는 그 역지사지의 절차, 이 절차를 따르도록 만들죠. 그렇죠? 이 역지사지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생각나요? 칸트. 바로 롤즈를 그래서 20세기 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롤즈 정의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칸트가 얘기를 했던, 그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역지사지의 의무를 따라라. 그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걸 현대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단, 칸트는 이런 역지사지의 의무 혹은 법칙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너 마음속에 있는 양심 혹은 선한 의지를 따라서 바로 이 역지사지의 법칙, 의무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롤즈는 자, 거꾸로죠. 그게 아니라 자, 선한 의지 따를 필요 없다. 너희들을 그 이기적인 욕심 마음껏 부려라. 그러면서 너희 그 이기적인 그런 악한 의지를 따라라. 그죠? 만약 선한 의지를 따르면 큰일 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르는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잘라놓겠죠. 그래 놓고는 가위바위보 해놓고는, 그죠? 자기가 이기면 여기를 다 가져가겠죠. 선한 의지. 야, 착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도 이기면,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졌다면 여기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사람한테 이 큰 걸 주면 이건 정의롭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죠? 사람이라는 게 모르죠. 가위바위보라는 게 우연한 거니까. 혹은 사다리 타기를 해도 되고. 내가 이런 선한 의지를 가졌는데 내가 꼴찌하면 어떡해?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람이야.
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